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강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새로운 작물을 배우고 가축 시설을 배울 때는 재미가 있고 왜 그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만 잡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PGA2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던 타이거 우즈의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부 방법에 아주 도움되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연습할 때 우승을 여러 번 하고 난 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연습을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보통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그린이라고 그러죠. 온 그린 한다. 그죠? 골프를 쳐서 첫 타 치거나 두 번째 칠 때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온 그린에 이게 지름이 한 30m 가까이 되죠. 여기에 이제 홀컵이 있단 말이죠. 홀컵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세컨샷을 딱 할 때 이 근처 또는 온 그린만 해도 막 박수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연습 방법은 세컨샷에서 온 그린 하는 게 보통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타이거 우즈한테 물어보니까 타이거 우즈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이 온 그린이 목표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목표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합격하실 것 같아. 자기는 홀컵이 약 6cm 되죠. 그 홀컵을 남들은 저 큰 한 30m 되는 온 그린을 목표로 했다면 타이거 우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자기는 처음부터 100m, 150m 칠 때 딱 할 때 그 홀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집중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이루었죠.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전국 수석 가까이 이렇게 했을 때 비결이 뭘까요? 왜냐면 그 전에 떨어졌잖아요. 20회, 6회 시험 떨어진 사람이 실력 차이가 1년 만에 그렇게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있잖아요. 저를 딱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제가 2차 1과목과 2과목이 강의 방법이 달라요. 1과목은 강의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과목과 2과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타겟을 홀컵을 10개를 딱 그려놔야 돼. 제가 강의 기법이 2차 1과목은 이렇게 10개를 그릴 거예요. 자, 10개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공부할 타겟을 정확하게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이렇게 10개를 계속 초기에는 매일 공부 시작하면 10개를 이렇게 그리세요. 자, 2차 1과목에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15점 확보되는데 가장 명확한 게 뭐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99.9%. 뭐죠? 2차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확실하다 하면 한 문제를 찍으라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 과목이잖아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는 작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의 나온다 봐야죠. 작년에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올 거예요. 왜? 중요하고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1과목일 때 제가 가장 남들하고 다른 기법은 바로 평년 수확량 할 때 5가지 타입을 쫙 설명하면 그래서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암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암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수확량 15점을 확보를 하자. 여기서 차나 오늘 여러분이 먹었던 온주밀감, 그 다음 적과전, 분모. 이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과수. 이게 작년에 쉬운 게 시험 나왔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려운 게 나올 거란 말이죠. 평년 수확량을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올 것 같다. 예상 문제 필요 없습니다. 차부터 온주밀감, 적과전, 과수, 오디, 분모
전부 다 공부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제 강의 듣고 딱 보면 모르면 포기하세요. 제 강의를 들었는데 평년수학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포기해야 돼. 그 정도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틀린다면 15점 확보를 그냥 해야 돼. 15점 확보입니다. 그 다음 평년수학이 또 나온 게 뭐냐. 농업수익 감소보장. 좀 줄여서 할게요. 농업수익 감소보장이 중요하더라. 왜?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보험의 이해란 말이죠. 보험의 이해. 보험의 이해는 이게 1차 공부하다 보면 상품보험편하고 재보험 법령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다 알아봐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부터 공부할 거예요. 보험의 이해는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 타이거우즈처럼 포기할 거 포기해야 돼. 정확하게 타겟을 잡았다면 타겟 잡는 건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요거는 15점이 거의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게 5점짜리 몇 문제? 3점으로 15점이 유력시 됩니다. 만일 혹시 출제자가 또 주관식으로 뭐 쓰라 그러면 키워드를 쓰고 또는 들었던 얘기고 전혀 엉뚱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한 페이지다 빡빡하게 썼어요. 성의점수에서 보니까 채점할 때 그 한 그렇게 나왔죠. 2023년도의 문제가 또 한 문제로 15점짜리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출제자가 좀 고집을 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단답형 뭐 5개를 쓰라 이게 나오는 게 아마 너무 평범한 문제이고 그렇게 출제될 게 높아요. 쓰라 그러면 그냥 많이 쓰면 그냥 60% 맞아요. 15점 중에서 한 10점 가까이는 맞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의 이해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외워야 될 게 한 100가지 나온다. 100가지에서 한 150까지 100 저도 나중에 이제 만들어주죠. 100점, 150점. 저 15점을 위해서 조금만 포기하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나와도 5점은 틀리자. 또는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공부할 분량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설명을 제가 대충 합니다. 대충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YWCA에서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합격하신 그분도 제가 실제로 2차 1과목은 강의를 한 3시간짜리 4번인가 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동안에 제가 뭘 했겠습니까? 평년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요거 3시간 하고 나머지는 어디 밑줄 그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래도 합격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할 때 보험의 이해에 대해서는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넘어가요. 그리고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주관식이 있으니까 혹시 제 이야기를 들었고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암기 팁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7월 1일부터 제가 카카오톡에 단톡방 운영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암기 팁 이렇게 해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는데 최대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다음 보험료 구하는 것. 보험료 구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왜?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보험료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가축이냐 농작물이냐. 이 방법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15점 거의 유력해요. 유력. 이거는 한 8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구한다 그러면 제가 가축에 대해서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구하는 방법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농작물의 시기와 종기는 마트에 갔을 때 콩나물은 시금치, 양파, 당근 막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기 종기 언제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봤자 최대 5점에서 10점 정도밖에 안 나와. 5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외울 거 많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식이종기 암기하세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왜? 제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이종기.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여기서 한 15점 정도가 구성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제한. 근데 2차 1과목 잘 점수 구성을 보세요. 꼭 알아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식이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수제한. 이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인수제한에서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 주듯이 거의 주의사항인데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중요할 것 같다. 그 정도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2차 1과목은 제가 할 게 별로 없어. 제가 하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가축. 가축은 설명할 게 있어요. 가축은 2차 1과목과 2과목.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30점이 배점된단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1과목에서 2차 2과목에서 공이 나오는 게 가축이라면 가축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렵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가축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죠? 농작물과 가축. 그 다음 시설. 4대 시설에 대해서 요거는 2차 2과목 1과목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계산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한 줄 풀기로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풀기. 한 줄로 쭉 푸는 걸 연습하면 이 반페이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한 줄로 써놓고 그걸 그대로 문제 풀기를 강추합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검증됐기 때문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한 줄 풀기. 시설 파트는 AA, BB, C라는 공식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쉽고 간결하거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뭐가 빠졌는지를 탁 눈치챈단 말이죠. 아, 시설 파트는 그러니까 그렇죠. 농작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농작물에 대해서 이 정도 튀어나와야 되는데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피해율을 산정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율 중에 핵심이 뭐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한 10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피해율을 구하는 사람. 이게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피해율 중에 핵심이 뭐죠?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수확량 적기가 언제고 수확량 어떻게 구하는지 단위 면적 땅인지 다 그거야. 전부 다 그거야. 그런데 가축은 아니죠. 수확량은 어디 있어? 평년 수확량이 가축이 평년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그 가축은 가축이야. 그 이놈이 죽었을 때 고기값이 얼마지? 그거잖아. 킬로그램 고기값이 얼마지? 그걸 어떻게 구할까요? 그거란 말이에요. 시설은 가입할 때 중고차를 가입했는데 전부 다 전손이 됐어. 그럼 어떻게 물려주지? 아, 중고 매매 시장에서 받았어. 실제로 자동차 그렇게 하죠. 전손됐을 때 세계 중고 매매 시장에서 값을 구해서 물어준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시설도 마찬가지죠. 파손됐다 이거지. 어떻게 하지? 가입할 때는 어떻게 가입하지? 단위 면적당 얼마지? 시설비가? 몇 년 흘러갔지? 감가를 적용하는구나. 매년, 경년 감가.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전부 다 평가하는 데는 우리가 꼭 알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13% 합격률에서 올해는 5.9% 합격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물을 정확하게 알고 평가 방법을 알게 되면 60이 넘기는 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보고 쭉 흐름을 타고 문제를 풀면 돼. 막 이상한 문제 풀 필요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60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 그 다음에 과수. 그 다음에 농작물의 전체. 그러니까 2차 2과목에 나오는 계산 방법이 1차에서도 요즘 시험 나옵니다. 이게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 기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이 3%에서 5%짜리가 있고 또 기본이 10%, 15%, 20%, 30%, 40%형이 있는데 이때 기준이 품목에 따라 약간 다르다면 10% 가입할 수 있는 조건, 15%, 20%, 30%, 40%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15점이 이거는 유력하다. 가장 유력한 거는 평년 수확량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요거 15점 나올 게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겟을 정확하게 나는 저 정도에서 내가 어느 정도 15점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년 수확량 하루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딱딱 때린단 말이에요. 보험의 이해는 이 공부할 시험이 분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겠지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100선 정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탁탁탁 암기해 놓고 그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카카오톡 녹음을 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 다닐 때마다 계속 외우는 거죠. 보험에 의해서 뭐 4가지를 쓰라, 5가지를 쓰라 하면 그것만 계속 입에서 나오고 나중에 설령 한두 개 틀리더라도 5개 쓰라면 3개만 맞으면 3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4개월 공부해서 1, 2차, 동차, 1차까지 다 합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방법을 또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용어 보험 관련 용어 이거는 1차 1과목 2과목 공통이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는 초기 한 8회 시험까지는 그래도 뜨문뜨문 나왔어요. 근데 9회 넘어가면서 잘 안 나오는데 또 나올 수 있죠. 기본적인 거 보험 가액이 뭔지 평년 수확량이 뭔지 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1차, 2차에서 실제로 피해율을 산정할 때 보면 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친숙해져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타겟을 타이거족한테 홀컵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세요. 평년 수확량,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료. 그 다음에 요거는 2차 2과목에서 주어지는 거고 자기 부담 비율. 완벽하게 공부해야 돼. 쉬워. 3년간, 2년간 해서 과수원, 농지 이 몇 개 용어만 틀리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가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제일 말리는 그리는 게 보험의 이해, 인수 제한, 시기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이게 최소 15점에서 최대 한 30점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을 좀 맞을지 암기에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인수 제한과 요 시기종기 보상도 15점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만 알아맞추든지 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 전체 합격이 중요한 거지 공부할 시간이 시기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수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엄청 많아요. 돌았으면 잊어먹어도 어떻게 할 거냐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돌아왔으면 잊어먹지 않아. 공식이 뜨문뜨문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2차 2과목은 제가 논장부터 다시 또 정리할 테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2차 1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지금 한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교재 6페이지죠? 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6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자, 교재 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개념 잡아야 되니까 바로 이게요. 위태, 손인, 손해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자. 이건 쓰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가로치기 이렇게 위태, 손인, 손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로넣기 또는 비교 설명하시오까지는 나올 수 있어. 5점에서 15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뭐냐? 위태,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해, 손해의 원인이고 손해는 손해가 난 거고 그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니까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쓰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도 돼요. 최대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아빠, 엄마가 있다 이거죠. 아기가 한 명이 돌도 하지 않아요. 아장아장 그 애가 있단 말이죠. 얘가 운동장에서 엄마 아빠가 놀면 위험하지 않아. 근데 강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강물 근처에서 엄마가 평상 피워놓고 막 이게 나무 아래에서 있다 보니까 그죠? 애가 아장아장 그래서 강물에 빠질 수 있잖아. 그게 위험한 상태예요. 위태하다. 그 다음에 손인이다 이거죠. 애가 빠졌어. 손해의 원인이 되잖아. 그죠? 손인이라고요. 근데 엄마가 알고서 애를 건졌어. 근데 보니까 별로 안 다쳤어. 좀 끓여서 피가 나. 병원에 갔는데 치료비가 안 나왔다 하면 손해는 없는 거예요. 손해는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이 치료를 해서 치료비가 얼마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가 손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요거는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만 하자. 위태, 손인, 손해의 개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객관식이 나오든 주관식이 나오든 시험에 5점에서 최소 3점 획득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이유만 정확하게 사항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괄호 넣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것이 이제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험의 분류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읽어보면 다 알아요. 왜?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도 상위 공부를 좀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또 알아. 이걸 제가 설명 다시 하면 시간만 갈 뿐이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 위험의 분류는 객관적인 위험과 있고 주관적인 위험이 있구나 해서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나올 게 뭐냐. 위험의 분류 중 순수 위험 4가지를 써라 이렇게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다 알아. 그리고 객관식이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알아맞출 수 있어요. 쓰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며. 그러니까 암기 팁은 순수 위험이니까 순수 미는 그죠? 순수란 말이 들어가야 암기 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수 미가 뭐죠? 쌀미자잖아. 순수 미는 인간이 재배한다 해서 여러분 인간 재배 요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죠? 나오죠? 인간 재배 요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게 지금은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를 쓰라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건 반드시 백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위험의 종류는 순수 위험에 대해서 4가지를 쓰라 하고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쓰면 어떻게 쓸 거냐? 기억이 어떻게 나냐? 그래서 순수비는 누가 재배한다? 인간 재배해서 동그라미 인간 재배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 놓으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험이 최근에 8회 때 나온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뭘에 대해서 쓰라라고 인간 재배,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 동태적 위험 쭉쭉 보시면 그 다음 특정적 위협과 기본적 위험이 뭔지 이게 암기 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및 면책 위험에 대해서 담보 위험이 뭐고 비담보 위험이 뭔지 요거 면책 위험 이게 2차 1과목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했죠. 보험에 적합한 위험 3가지. 객관적 위험이고 순수 위험이고 요거 3가지. 설명할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에 가면서 제가 암기 팁 중심으로 설명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볼까요? 7페이지. 예. 7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그 시간적 위에서 둘, 넷, 6번째 7번째 정체적 위험에 대해서 네. 요게 나온다. 시간의 경과 가로넣기가 나오는 예상 문제예요. 정체적 문제는 뭐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요 시간의 경과 동체 위험도 시간의 경과 네. 요 부분이 중요하더라. 정체적 위험은 발생 빈도와 규모. 제가 체크하는 것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해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쭉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넣기 5점 문제 나올 수 있죠. 특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 요렇게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문 특징 요게 아마 좀 유력합니다. 농업 부분의 유형 이게 작년에 새로 나왔거든요. 없던 내용이 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유형 4가지 써라. 요거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요거.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이게 다른 암기 팁은 없고요. 작년에 할 때 제일 한 거는 그냥 생가제인이다. 살아있는 생가집.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좀 연결해서 사람을 제어한다. 생가제인. 요거는 조금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암기 팁이 앞으로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냥 농업 부분의 위험은 농업 그러면 생가 사람을 제어한다. 생가제인 이렇게 해서 4가지. 요거는 유력하죠. 나오는 거 5점이에요. 5점. 내용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생가제인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위험 7이죠. 위험 7이. 이게 많이 헷갈립니다. 위험 처리처럼 보이는데 위험 7입니다. 7. 다스릴 치자, 이치이자. 위험 처리가 아닙니다. 위험 7. 이거는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점이든 5점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 치리. 최근에는 위험 관리를 한다. 위험을 관리하는 것보다 위험을 다스린다는 치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위험 치리 쓰는데 위험 치리는 나오죠. 똑같은 거. 위험 치리는 현대사회에서 위험이 거대해짐에 따라 이 내용을 쓰라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 써놓고 뭔가 위험 치리라고 써야 돼요. 위험 치리. 위험을 다스린다 하는 위험 치리. 대처가 필요하다. 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암기를 해야 될 게 한 4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벗어나면 틀리면 돼.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벗어나서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암기할 것 하나하나 격파해버리면 가면 갈수록 그래서 2차 1과목은 평균 점수가 40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70% 사람들은 그냥 시험 보는 사람이 평균 20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60점에서 70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치리가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보고. 다음에, 자, 위험 관리 방법. 시험 나온 거 볼게요. 자, 9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 이거 시험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시험에 8회 시험 나왔습니다.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위험관리 방법.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왜 안 나와? 9페이지 8 위험관리 방법. 아, 8페이지 하단이라고요? 이게 8회 시험 나온 거 이거예요.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 통제를 위한 대비에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시험 나왔어요. 5점짜리. 그러니까 시험 유행 형태가 책에서 벗어나지 않아. 자, 우리 8회 1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 가로 열고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5가지를 쓰시오. 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가로 놓고도 똑같이 나와 시험 문제. 이게 1번 문제였어요. 8회. 5가지 어떻게 쓰죠? 이거 뭐가 내가 설명할 거 뭐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암기 팁이 중요해요. 회전 통인분이라고 암기했어. 이게 우리가 암기 팁에 나왔던 문제가 나왔어요. 회전 통인분. 이렇게 암기를 하더라도 첫 글자만 암기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회전 통인분이라고 이렇게 회전 통인분. 그래서 암기 팁을 2022년 8회 1번 문제 5점으로 나왔습니다. 회전 통인분. 회전하는 회전통에 사람이 들어가는 회전 통인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는 것보다 암기 팁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자, 전, 인분해서 5가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잘 외워져. 우리는 이게 쓰는 게 중요하지 이해해서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할 거 뭐 있어요? 위험 회피 설명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읽으면 아는데. 그죠? 회전 통인분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하는 것만 해도 한 100가지 정도 하면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회전 통인분. 이렇게 해서 회전 통인분. 회전 통인분. 분리, 인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죠? 분통인. 이거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암기팁 보면 여러분들도 암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사례를 통해서 하든지 이처럼 회전 통인분 그러면 딱 외우기 좋잖아요. 첫 글자, 머리 첫 글자 하는 단순 암기는 이게 한 100까지 넘어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회전 통인분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게 출제 트렌드고 앞으로도 계속 채점하기 좋잖아요. 몇 가지를 쓰라 해서 틀리면 그죠? 요게 5가지니까 얼마 줘? 3개 쓴 사람은 3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죠? 회전 통인분을 써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번이 맞고 틀리고 맞고 6개를 쓸 수가 있죠. 답안지에다가 써도 됩니다. 채점은 어떻게 할까요? 채점은 묻지도 않고 따지고 5개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5개를 가지고 채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딱 쓰라고 하는 것만 써야 돼. 더 써도 돼. 근데 채점은 안 해. 시간 낭비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아리까고 틀리면 2줄을 꺾고 이걸 써야 돼. 그러면 5점이 된다 이거죠. 중요합니다. 5개를 쓰라, 3가지를 쓰라면 딱 3가지만 써대 아리까는 거 틀린 거는 2줄 끊는 연습. 항상 2줄. 그 다음에 내가 답안지 작성인데 X자. 뭐 이렇게 뭐 다른 테이프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볼펜, 검정색 볼펜 가져가고 2줄 꺾고 요것만 하지 가서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한데 그건 문제됩니다. 그 나중에 지워지기도 하고 잘 안 돼 이게 시험장에 가면 그냥 간단한 게 좋아. 2줄 꺾고 이렇게 하고 항상 5개 쓰라면 5개에서 자꾸만 맞추도록. 자,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암기티 중심으로 제가 보험의 이해는 쭉쭉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 그것만 하시면 100점 받을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 정도만 공부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그래도 이건 나올 것 같아 하는 건 몇 가지만 더 공부하시는 쪽으로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